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는 선문답, 성경, 논어, 사기 등 고전에서 등장하는 화두를 통해 진정한 승자로 남는 성공 원칙을 제시한 책입니다. 신뢰와 믿음, 행운과 우연, 다름과 틀림 등 같은 뜻인 것 같지만 그 속을 살펴보면 한 끗 차이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는 화두들을 통해 승자가 선택하는 길이 아주 작은 차이와 예민함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니체의 공자, 장자와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과 잭 웰치, 빌 게이츠 등 성공한 유명 인물들의 구체적인 사례, 역사에 기록되는 다양한 이야기로 승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자질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승자가 되는 원칙을 제시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한 끗 차이, 저자 정보철 이니아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책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 제목은 그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건지요?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원래 그 화두로 본 승자 이야기 그런 제목을 달았는데 예. 편집자가 예. 바꿨습니다. 한 끗 차이로. 그렇네요. 그 한 끗 차이로 하니까 예.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세요? 바로 선뜻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아까 말씀하신 화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두로 보는 승자의 30가지 원칙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평범한 우리가 승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패자로 살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여기 말하는 승자는 이제 우리가 그 승자와 패자, 흔히들 말하는 승자 패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좀 경제에 이른 사람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레벨이 높다고 할까요? 막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어떤 무슨 뭐 막 싸워가지고 이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뭐 따뜻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회를 꾸려가는 이야기,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좀 다루고 싶어서 저는 승자라는 타이틀을 붙인 겁니다. 요즘 한참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자본주의 4.0이나 이런 거랑 또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승자가 만약에 성공한 사람을 승자라고 한다면 그 성공의 시작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공했다고 해서 다 승자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승자도 이게 나눠집니다. 내혹과 승자하고 따뜻한 승자. 저는 그 따뜻한 승자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성공의 그 시작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성공의 시작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하다시피 나란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다가 추구할 때부터 성공은 이제 승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삶에 두 가지 궁극적인 물음이 있다고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물음인가요? 삶의 궁극적인 물음들이? 일단 자신에 대한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겠죠. 나는 누구인가? 그런 물음하고 또 하나 나는 이제 누군가를 알았으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두 가지 물음이 모든 물음의 궁극적인 물음이지 않겠느냐? 철학의 아마 흐름이 바로 이런 두 가지 물음을 찾기 위해서 철학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두 가지 궁극적인 물음들을 사람들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이긴 한데 마음속에 품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왜 오래되지 않았냐면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젊었을 때 사는 게 좀 뭐랄까 급격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현실에서 부딪히고 이렇게 또 현실을 또 장애물을 극복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좀 시해할 때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을 한 그 시기가 있었는데 예. 그 시기에 갑자기 이런 물음이 다시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내가 왜 이렇게 바삐 돌아다녔는가를 예, 생각해 보니까 예. 잘못된 생각과 예.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예.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보자. 그 시점에 다 돌아가가지고 살아보자 생각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도 그러니까 좀 젊은 시절에는 이런 물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힘들다가 좀 중년이라던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들어가면 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년이 돼도 그 질문을 가슴에 품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 예. 주변의 경험으로 봐서는, 이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질문 자체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평생 가는 선배님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20대 또 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도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20대에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이런 질문을 품고 간 사람들은 예.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40대, 다른가요? 50대. 예. 우리가 말하는 그 풍류를 안다고 할까요? 풍류요? 예. 품격이 있더라고요. 이제 불교 여기 화두가 나왔는데 여기 예, 예. 이 책에는 소개가 안 됐지만 예. 불풍류쳐야 풍류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불가에 나온 말인데 예, 무슨 뜻인가요? 한문 해석대로 한다면 예, 예.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바람이 분다는 뜻이고요. 예. 이걸 갖다가 좀 약간 의역을 하다 보면 어디서나 예. 풍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려고 예. 돈을 치열하게 벌려고 증권가에서 증권을 하면서도 예. 풍류가 있는 것이고 예, 예. 술집에 가서도 예. 또 술 한잔 먹으면 풍류가 있는 것이고 예. 굳이 산에 가서 예. 강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예. 명성에 잠기고 그것이 풍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가짐에 따라서 예, 예. 어디서든 간에 풍류를 찾을 수 있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삶의 질을 20대 때 일찌감치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예. 40대, 50대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런 풍류를 갖고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예. 질문 자체를 갖다가 갖지 못하고 예.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팍팍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40, 50이 넘어가도 예. 좀 뭐랄까 저 사람이 왜 살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요? 답답하다는 예, 느낌을 예. 좀 받을 때 있고요. 예. 제가 좀 격한 언어를 썼는데 예. 풍류가 있고 풍류가 없고 간에 예. 그 사람이 따라서 그 사람 품격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풍류가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경우에는 세속적인 소위 얘기하는 성공을 거둘 확률도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까요?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예. CEO들을 제가 이제 CEO들을 좀 많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기자를 하시면서 제가 상당한 많은 CEO를 인터뷰를 해봤는데 CEO들이 세속적인 성공을 한 분들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지가 좀 높더라고요. 느낌이 달랐고 셀러리맨들을 인터뷰하는 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비율을 봐서 왜냐면 10명 중에서 한 7, 8명이 CEO들은 7, 8명 정도가 좀 풍류를 인터뷰 풍류를 느낄 때 셀러리맨들은 그 숫자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는 거네요.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하고도 풍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존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극복 의지 이런 것들이 신의 영역에 대한 열망을 뜻하는지요?
그 이제 본인은 모르겠지만 예. 신의 열정, 신에 대한 그 열망, 열정, 그렇게 열망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인간과 신의 어떤 그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피조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신은 창조주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근본의 차이가 예. 창조를 하느냐, 창조를 하지 않느냐, 예. 바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 창조를 하느냐 아니냐에 예. 아, 그렇군요. 그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감으로써 신의 영역에 그렇다면 도전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게 이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미래를 창조한다는 말할 때 창조를 한다고 할 그렇죠. 때는 예. 신의 영역에 이제 도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런 운명론에 얽매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 앞서 얘기한 그 궁극적인 질문, 나란 무엇인가, 예. 나의 존재에 대한 예. 그래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 운명론에 운명론에 논자에 빠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한때 운명론자였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타고난 예. 운명대로 살아가야 한다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 이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예. 운명은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구나. 예. 운명의 운명의 앞에서 예. 머문 사람이 있고 예. 그 운명을 갖다가 뛰어넘는 사람이 있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들 얘기를 갖다가 예. 다룬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 운명을 뛰어넘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알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뭐 대표님이 만나보셨던 분이든 그런 운명론을 뛰어넘은 사람들 저희가 그냥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예가 있을까요? 뭐 그런 애는 뭐 수없이 많죠. 예. 자기 운명을 극복하고 전혀 다른 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얘기는 일단 세속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도 예. 중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좀 언론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 예. 얘기 속에서도 자기 운명을 극복하는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기에는 예. 너무 많은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책에서 두 개의 화살을 갖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그 몰입이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기 판단을 내리는데요. 예. 자기에다 어떤 욕심, 예. 그다음에 자기 욕심이나 자기의 한계 예.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몰입을 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느냐. 이게 몰입을 하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다 비워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자기를 비워야 몰입을 할 수 있군요. 근데 비우지를 못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주변 사람 관계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선택폭도 몰입하다면 하나에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만의 선택이니까 몰입을 한 것이. 근데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욕심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욕심이나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몰입을 망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만을 대해서 들어가 줘야 하는데, 두 개, 세 개를 얻고 싶은. 그 다음에 또, 저걸 갖다가, 순수하게 저까지만 가야 하는데, 더 넘어서 큰 걸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리를 못하고 자꾸 망상으로도 빠져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몰입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삶의 궁극적인 물음 아까 이야기하셨던 대로 돌아가면 대표님께서는 이제 책도 쓰셨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나 답을 계속 구하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답을 구하셨는지요? 지금은 이제 저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과정이시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렴풋이 빛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출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러시네요. 아직은 출구는 걸어나가는 건 같지는 않고요. 예, 이제 그 방향은 찾았으니까 예. 그 방향대로 가다 보면 예. 제가 이제 인생 종착지에 될 때 나올지 아니면 뭐 빨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짐을 추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까지는 빛을 찾았다 정도까지는 뭐 감히 건방지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30개 화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그 화두들이 모두 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기자 생활을 통해서 이런 어떤 화두들을 구하시고 얻으신 것인지요?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어렴풋이 이건 아닌데를 생각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보이는 세계를 막 추구하는 거에 가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제 거부를 하고 보이는 세계만 추구하는 그 시대라 보니까 그런데 보이는 세계하고 세상을 풀다 보니까 해석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다는 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마음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화두로서 이걸 풀 생각이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좀 나이도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30가지 화두를 구하셨다기보다는 그 이후에 어떤 성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신 이야기들을 적어내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저한테 이런 이제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저한테 끊임없이 종교적 언어를 저한테 계속 설파한 분이 한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이제 계속 종교 얘기와 실생활에 결부된 얘기를 계속 처음 하는데 왜 저 얘기가 왜 매칭이 됐는지 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그분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물리학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이는 세계는 4%라고 하거든요. 4%만 보이고, 그런가요? 96%가 보이지 않는 건데, 그러면 73%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암흑 에너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23%가 암흑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4%가 이제 보이는 우리 에너지와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종교의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얘기는 얘기에서 4%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종교에서도 말하는 그 얘기도, 종교는 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현실을 풀기 때문에, 얼추 이렇게 좀 가지 않겠느냐. 4대 96으로 가지 않겠냐. 저렇게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행운과 우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에 보면. 그래서 저는 평소에 행운이나 우연이나 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그 차이점을 발견을 하신 건지. 행운하고, 그다음에 우연과 행운은, 같은 조금 차이가 아니라요. 극과 극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연을 추구하는 사람들하고 행운하고는요, 어떻게 보자면, 우연을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도박 속성, 그다음에 공꽃을 바란다 등 도박의 속성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것에 좀 연관돼 있고요. 행운이라는 것은 공꽃 바라지 않고, 그다음에 도박 속성이 전혀 없는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준비된 행운이라는 말이 있어도 준비된 우연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준비된 행운이란 말은 있어도 준비된 우연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CEO들 인터뷰에 보면
자기 성공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를 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그 겸손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예, 예. 행운입니다. 아. 준비된 행운을 가지고 예, 예. 그 자리에 오른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말하는 로또권 당첨된 것은 예. 준비된 행운이 아니죠. 예. 유행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성숙한 사람이 우연을 행운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성숙은 성숙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이제 제가 보는 사람들, 이게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예. 그 성숙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성숙이. 예.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성숙해지지 않는다. 예, 예. 그런 화두를 한번 푸른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왜 사람들이 성숙하지를 못하느냐. 예.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상을 깨어있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환상이라고 하죠. 저쪽 그 힌두교에서는 그 마야라고 하는데 세상 살면 인생은 마야라고 하는데 마야는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이요. 환상 속에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은 성숙해지지 못하더라고요. 왜 사물이나 그 이치를 갖다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환상 안개 속에 바라보는 그 신기루만 바라보다가 평생 살다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이만 먹고 가는 거지 않느냐. 그래서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를 볼 때는 깨어있는 깨어있지 않느냐를 볼 때 깨어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제가 나이만 먹었지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책에 또 이야기에 보면 느낌이 승자의 언어고 생각이 패자의 언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냥 생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느낌이 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생각에도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어떤 의식 없는 생각, 그게 자기 생각이라 말을 하면서도 사실 누가 한 말이든 아니면 9시 뉴스 앵커가 한 말이든 신문 사설에서 한 말이든 그걸 가지고 떠든 사람은 자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의식이 없는 거거든요. 의식 없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하는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생각은 승자의 길하고 같은 길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과 느낌을 나눌 때 그 생각은 바로 그 무의식의 생각을 제가 말한 겁니다. 느낌을 말할 때는 제가 이제 느낌을 우리가 다른 말을 하면 전 직관하고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승자의 언어다라고 보신 거네요. 이제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면 느낌이나 직관을 가진 사람들이 실상에서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예민한 사람들. 신결적으로 예민한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지나가는 시골길에서 코스모스 조그만 코스모스 하나 코스모스 흔들리는 그 바람 소리에 대해서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 가면 꽃좀 피우는 게 당연한 걸 생각하면서 넘어가거든요.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직관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예민하지를 못하다고 보고 느낌이 또 강하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말한 승자 길은 세속적인 성공하는 사람들 굳이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세상 아름다운 추구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느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느낌이나 직관은 어떤 훈련에 의해서 키워지고 길러지는 건가요? 아니면 타고나는 게 더 많은 건가요? 타고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길러지기도 하고요. 타고나지 않았으면 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기르면 되는데 그 부분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궁극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네. 계시는 거네요. 아, 그렇군요. 그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르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나오는데요. 어떤 실수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저지르게 되나요? 치명적인 실수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예. 저는 처음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처럼요. 네. 아, 약간 좀 주류 이름하고도 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승자 얘기를 했으니까 예, 예. 예, 승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승자를 하다 보면 성공을 하다 보면 예. 예, 성공이 좀 짧게 끝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 거기서 한 8, 90%가 됐는데 예, 예. 지속적으로 계속 성공을 못해요. 아,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한 번 짧게 네. 성공하고 만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거기 예. 되면 한 번 성공하게 되면 마음속에 예, 예. 오만도 쌓이고 아. 자부심도 쌓이고 예, 예.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이제 처음처럼 잊어버리게 되죠. 아. 그래서 어디서나 어딜 가다 보면 예. 사무실 가다 보면 제일 많이 걸린 액자가 예. 처음처럼입니다. 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예. 조사 한번 해보시면 거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직장의 CEO들이 예. 또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마음을 처음처럼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한다 알면서도 본인이 이제 일단 뭐 돈과 권력을 잡게 되면 틀림없이 거의 뭐 많은 사람들이 예. 처음처럼 잃게 됩니다. 아. 치밀 실수가 바로 처음처럼이지 않느냐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거는 뭐 비단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뭐 정치인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그런 어떤 초심을 잃는다든가 이런 네. 부분들은. 초심은 이제 사실은 이제 불과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고요. 예. 있지만 이제 제가 보는 초심은 일의 시작이 그걸 좀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이 처음처럼 얘기할 때 예. 일이 처음 내가 이 직업에 뛰어들 때 예. 그때 마음가짐을 간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물론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 예. 괜찮은데 예. 제가 말하는 처음처럼은 예. 태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내가 태어날 때, 아, 태초에 태초로. 아무것도 없는 생각이 아, 없는 예.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아, 완전히 비워야겠네요, 진짜로. 예.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 불가에서는 그랬다 진공 묘유란 말을 쓰거든요. 진공 묘유요. 예, 예. 쓰고 있는데 그런 경지로 계속 마음을 돌려놓아야 계속 저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 예. 치명적 실수가 우리가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예. 사람은 조금만 좀 뭔가 조그마한 성취에도 예. 으쓱하는 마음이 생기고 맞습니다. 예. 처음처럼을 다 무너뜨리고 아. 빈 공간에다가 예. 뭔가 채우게 되거든요. 예. 고정관념 채우게 되고 예. 뭐 탐욕을 채우게 되고 예. 자기 이기를 채우게 되고 예. 여러 가지를 뭐 대충 되지고 넣지 예. 않습니까? 예. 그 비워내는 작업, 비워내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예. 아예 그걸 없애버려야죠. 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한 처음처럼입니다. 아, 단계가 좀 강도가 높은 거죠. 예.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에 어떤 태도로 삶에 임해야 될까요? 제 책에서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우리 이야기를 할 때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예.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 세 가지를 저는 요약을 못했으니까 예. 제가 좀 굉장히 따르는 스승님 예. 오쇼 라든시의 말로서 예.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세 가지를 삶을 제자들한테 예.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연스럽게 살라. 자연스럽게 살라. 이렇게 예. 했고요. 제 책에도 쇼를 하지 마라. 예, 예. 그 얘기, 맞습니다. 그 테마가 얘기가 나오죠. 나왔고요. 예, 예. 두 번째가 이제 현재 살라. 현재 살라. 예. 물론 저도 제 책에도 당연히 다뤘죠. 예, 예.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예, 강조했고요. 예. 세 번째가 이제 홀로 살라. 홀로 살라. 예.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지 않는데 예. 홀로 사는 거하고 우리가 홀로란 말하고 예. 외로움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홀로하고 외로움을 같이 동풀 생각하는데 예. 외로움은 남한테 의지하는 거고요. 예. 홀로는 자기 우주에서 자기 존재를 난 누구인가를 알고 예. 나서 자기 존재 하나로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주에 연관돼 사는 것이고
남한테 아니면 그 무엇한테 예, 예. 의지해서 하는 것이고 의지해서, 그래서 기대서. 예.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홀로 예. 살라는 말입니다. 아. 그래서 홀로 살다 하니까 또 외롭게 살다는 이 말이 외롭게 산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예, 예. 제가 좀 중언부언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런 세 가지의 태도로 살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어떤 자기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물론 라딘 씨의 라딘 선각자의 그 얘기를 비롯했지만 예. 아까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그 원리를 가지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실생활에 접목된 애기니까 예.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사람이 그 불안에 빠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책에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불안에 빠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중독이죠. 아, 예, 중독이요? 예. 아. 요즘 중독은 제가 볼 때 정신적 공부, 예, 예. 정신적으로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예. 이제 이제 불안에 이제 빠지는 것이 이제 사실 좀 억압의 한 형태로 그냥 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뭐에 이제 몰두하게 되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몰두가 우리가 말할 때 쾌락이죠. 쾌락. 그래서 이제 예. 우리가 쾌락 중독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약 중독, 마약 중독, 예. 도박 중독,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불안하게 되면 이제 중독이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일전에 지금 나왔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도 예, 예.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런가요? 그 불안이나 그 억압을 예. 해소시켜 줘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는.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어떤 억압된 상태나 그런 불안을 해소할 길이 없어서 그런 학교 폭력 형태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중독의 속성이 반복이거든요. 예, 예. 폭력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예. 다시 한번 치료, 중독, 우리도 마약 중독도 치료해야 하고 예, 예. 도박 중독도 치료하지만 예, 예. 학교 폭력도 예. 중독의 한 형태로 봐가지고 예. 치료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중독에 빠진 쾌락이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우리 쾌락을 얘기할 때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즐거움이거든요. 예. 즐거움에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쁨과 재미로 나누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나 좀 아직 그 미성숙한 사람들은 예. 젊은 애들이죠. 친구들은 재미에 빠집니다. 재미에. 예. 재미라는 것은 외부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TV 보는 거, 예. TV에 빠진다는 예. 거, 중독성이 있는 거죠. 예. 놀이에 빠진다는 예. 거, 이를테면 그다음에 PC방 가서 예. 게임에 빠진다는 예. 거, 재밌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예. 예. 재미는 외부에 의존해서 거기에 쾌락을 느끼는 거. 예. 그걸 갖다가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런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즐거움은 이제 예. 기쁨이죠. 기쁨은 이제 내적인 것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쁨이란 뭐냐면 성취하고 연관됩니다. 예. 내가 뭘 했다. 예. 내가 뿌듯한 걸 했다 했을 예. 때 자부심을 느낄 때 그럴 때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기쁨 그럴 때 기쁨이 진정한 즐거움이지 않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재미를 기쁨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와 기쁨을 혼동하고 재미를 즐거움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재미는 오래가지 못하고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영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도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그 극 중에서 빌 머레이가 필 코너스로 나오면서 이제 그 오늘은 내일이다라는 대사를 하는데요. 그 오늘은 내일이다가 어떤 의미로 책에 적으신 건지요? 이제 영화를 보면 매일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어나면 내일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오늘로 돌아가서 다시 계속 같은 날이 계속 반복되죠. 이제
오늘이라는 것은 계속 무의미한 반복된 그 나날을 얘기한 거고요. 내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반복된 날이 아니라 새로운 날, 새로운 날을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영화를 보셨는데요. 그 주인공이 매일 그 악당이지 않습니까? 악동이죠, 악동. 악당이라 악동인데 매일 그 장난만 하고 남한테 괴롭히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깨어나면 다시 또 오늘 돌아가고. 그러면 다시 그 반복되는 악동이들 발휘해서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계속 장난을 치는 거죠. 어차피 다시 무효가 돼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 자기한테 뭐 꾸짖을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지루해집니다. 그렇죠. 지루해지고 또 어떤 깨달음이 갑자기 온 것도 있겠죠. 그렇죠. 아, 이건 어차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이라면 한번 생각을 달리해보자. 그래서 남을 돕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맞습니다. 아픈 사람도 뭐 치료도 해주고 음악도 연주해주고 사람도 구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또 진정으로 한 여자를 예전 같은 여자를 갖다가 놀이기로 생각했는데 또 진정으로 사랑도 하고 막 이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도 당연히 이제 오늘이 되었는데 깨어나니까 그날은 또 이제 내일로 변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변화를 말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다 할 때는 나는 이제 변했구나. 세상도 변했구나. 를 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겸손, 겸허, 뭐 가장된 겸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그 진시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도 가장된 겸손이어서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가장된 겸손이라는 게? 사람들을 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다음에 아니면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도움을 했다 하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것이 자기한테 집중이 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아, 그런가요? 진정으로 이제 일단 하나의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어디 가면 제가 자기를 낮추는 척 하는데 말만 낮추고 실제로 모든 행동 거지나 흐름은 자기 위주로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게 오래가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진짜 겸손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얘기한 것이 뭐냐면 겸손과 겸허를 한번 나누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겸허한 사람들은 겸손의 이제 궁극적인 경지죠. 겸허한 사람들은 저렇게 자기 껍데기를 갖다가 이렇게 치장하지 않고 자기 본 마음을 갖다가 낮춰서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본 마음, 그 겉모습만 살짝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속도까지 낮추는 사람들을 갖다가 진정한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겸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직접 만나봤을 때 그게 구분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으로 겸손됐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만나서 알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같이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본 사람들은 조금 이제 시간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느낄 수 있는데 왜 그걸 구별을 못 하느냐. 제가 볼 때는 자기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 때문에. 왜냐하면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좀 레벨이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제가 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저 사람은 이제 좋은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이익이 없고 마음이 비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가정하고 있고 겉에만 살짝 낮춘 거란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그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진짜 행복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하나만 얘기하자면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죠. 모두가 하나라는 인식이요.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하는 그 인사말이 있습니다. 예, 예. 미타쿠야 오야시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이 연결돼 있다. 그죠? 사람과 사람은 나와 너와 연결돼 정도가 아니라 예, 예. 나와 구름, 예. 나와 바위, 예. 그다음에 주변 뭐 숲풀, 예. 뭐 바람, 모든 것이 모든 연결돼 예. 있다 하거든요. 예, 예. 그런 의식을 갖고 있게 되면 예. 더불어 예. 세상과 나와 주변과 예. 세상이 더불어 행복한 승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너와 다르고 예. 나와 그 사물이 다르고 예. 나와 그 자연이 다르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남은 독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냉혹한 예. 자본주의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전 개인적으로 적자 생존이라는 예. 적자 생존이라는 예.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다행히 종이 기곤에서 예. 제 오빠부터 쓴 건데 예. 사실은 그 전에 그 사회 유기체설에서 나온 그 용어입니다. 예, 예. 그걸 갖다가 다행히 적절하다 해갖고 예. 적자 생존 쓰면서 이제 계속 그 사회 현상이나 예. 모든 현상을 설명할 때 예. 적자 생존을 얘기를 하는데 예. 거기에서는 그 적자 생존의 핵심은 뭐냐면 냉혹한 냉정입니다. 예, 예. 속성은. 예. 근데 사회가 그렇게 냉정하고 냉혹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것은 뭐냐면 나와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다. 예.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는 저는 적자 생존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때 예. 사회는 굉장히 화목해지지 않느냐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이 책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시는지요? 그 독자들이 제 책을 그냥 읽어만 주시면 고맙고요. 예. 어떻게 받아준다는 것은 제가 좀 예.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예. 독자분들도 보면 각자 예. 자기의 그 삶의 영역이 있고 예. 그다음에 각자 그 분야가 자기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제 길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예. 다만 종교와 예. 제가 여기 강조하는 종교와 그 실생활, 예. 실생활을 접목시킨 길도 있다. 예. 종교 길이 따로 있지 않고 실생활 길이 또 따로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두 가지는 다 연결돼 있고 연결이 돼 있다. 예. 종교의 원리를 가지고 예. 실생활을 풀어갈 수 있다는 저도 길을 한번 제시할 따름이거든요. 예. 이렇게 글도 쓰고 예. 이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한번 구보다 왔으면 좋겠다는 정도죠. 제 책을 저를 보고도 좀 이렇게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건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그분들의 삶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저도 반면 교사하면서 예. 그걸 따라가면서 예.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예.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승자가 되기 위한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